집합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합. 집합은요, 어떤 기준에 의해 그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키 큰 사람의 모임, 이런 거는요, 키 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죠. 어디부터 키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소라는 거는요,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있어요. A 집합이 대상이 A, B, C, D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A, B, C, D를 집합 A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원소라고 하고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는요, 이렇게 표시해요. 자, 원소,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합. 그러니까 이 기호는요, 이쪽에 원소가 쓰이고 이쪽에 집합이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이 기호도 있거든요. 이 기호는 이쪽도 집합이고 여기도 집합일 때,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그러니까 원소면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원소가 이게 A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은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가로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도 공집합입니다. 2번 집합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A의 모든 원소,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 뭐 A, B, C 이런 원소가 있을 때요. 이 A, B, C가 집합 B에 다 속해요. 이렇게 속하면은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C, D가 이렇게 있어서요. B가 더 큰 집합 이렇게 돼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사라져서 그냥 A와 B가 같아도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A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원소가 다 속하니까. 그리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이렇게 C가 있어요.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A는 C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서로 같은 집합. 자, A는 B, 이렇게 는 표시하는데 같을 때, 자,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 되면요. 둘 다 성립하면, 즉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요. B의 모든 원소도 A에 속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진부분 집합.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 부분집합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거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도 있고 A도 있고 뭐 원소 2개짜리는 A와 B 이런 것도 있고요. 원소 3개짜리는 A, B, C 즉 같은 거. 이것도 요거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자, 진부분집합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자, 진부분집합을 할 때는 얘는 빠져요. 요것들은 진부분 집합이지만 요거는 같은 거는 진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집합 자, A가 A1, A2에서 AN일 때 집합 A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이다. 자, 예를 들어 제가요. 자, 1, 2, 3 이렇게 원소 있는 걸로 볼게요. 자, 1, 2, 3이 있으면 이걸 부분 집합을 다 써보면 자, 공집합이 있고요. 자, 1, 그 다음에 2를 갖는 거 3, 그 다음에 1과 2, 1과 3, 2와 3,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자,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집합이 있을 때요.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집합 기호를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에
자, 1, 2, 3 중에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자,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되는데, 자, 1이라는 원소를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넣고, 안 넣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 두 가지 경우. 자, 3원소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가요. 이 두 가지씩 다 곱한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총 8개. 그래서 원소가 하나 있을 때마다 경우의 수가 2배씩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직관적으로 한번 또 보면은 만약에 자, 1, 2만 원소가 있을 때 볼게요. 그러면 공집합에 1, 2에 1, 2.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이제 3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추가되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부분집합이 되고요. 자, 공집합에 3을 추가한 거. 그러면은 3이 되고요. 자, 1 원소가 있을 때 여기다 3을 추가하면 1, 3 이렇게 되고요. 자, 2에 3을 추가하면은 2,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2에 3을 추가하면 1, 2, 3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있는 것만큼 4개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배가 되는 겁니다. 원소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가 된다. 이 상태에서 원소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8개가 그대로 있고요. 각각에다 4가 포함된 것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분집합 개수는 2에 원소가 n개가 있으면 이를 n번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2의 n제곱. 자,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이 집합, 자기 자신과 같은 걸 제외한 거예요. 아까 1, 2, 3에서 1, 2, 3만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가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진부분집합은 전체 개수에서 이거 한 개만 더 빼주면 돼요. 그래서 2의 n제곱에서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 부분집합 중에서요. 자, 여기 원소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개의 원소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선택권이 있는 것들은 나머지 원소들이죠. 그 나머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2에 예를 들어서 자, n에서 두 개를 뺀 것만큼 나머지 원소이기 때문에 2의 n-2개의 만큼의 부분집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r개다 그러면 여기 이 n 빼기 r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r개를 r 반드시 포함하는 거. 자, 이걸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자, 특정한 원소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지 않는 자, 가지는이 아니라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도 개수는 똑같아요. 왜냐면 자, 이 만약에 A1과 A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안 뽑는 겁니다. 안 뽑고 나머지 요것들 중에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의 n-r제곱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B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 중에서요. 1, 2는 꼭 포함해야 돼요. 1, 2는 꼭 포함하고 3과 4, 3이라 할까요? 3은 꼭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거 두 개는 꼭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겠습니다. 그럼 1, 2, 3은요. 선택권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부분집합을 이렇게 할 때 자, 1과 2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3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에 4, 5, 6, 7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럼 여기 가지수가 자, 각각의 두 가지씩. 그래서 2의 4제곱. 그래서 16개가 자, 만들어집니다. 부분집합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원소의 개수가 R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NCR이다. 자, 만약에 여기서요. 원소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럼 여기서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72개만큼 생긴다. 자, 이 뜻입니다. NCR. 그리고 이쪽을 좀 볼게요. 집합 A에 대하여 모든 부분집합이 원소의 총개수.
자, 원소의 총 개수를 구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A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이 있겠죠. 자, A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들. 자, 이게 몇 개냐면요. A1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나머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즉, 2의 n-1개입니다. 자, A1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2의 n-1개 있으니까 이 원소 A1의 개수가 2의 n-1개가 있고요. 자, A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n-1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A3도 2의 n-1개. 다 2의 n-1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전체 개수가 n개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이렇게 n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 총합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자, A1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1개였죠. 그럼 이게 A1이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A1 곱하기 2의 n-1제곱. 그 다음에 A2가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2니까 A2를 이렇게 곱해주면은 A2들의 총합이 나옵니다. 자, 지우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 AN까지. AN도 2의 n-1개. 자,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요. 2의 n-1제곱으로 묶어보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걸 이해하면, 아까 이 내용을 이해하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번 집합의 연산.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은요. A 합 B 이렇게 나타내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이거 A고 B입니다. 여기를 나타내는 게 합집합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X가 A의 원소거나 또는 X가 B의 원소면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원소들. 그래서 이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합집합. 네, 교집합은요. 이렇게 나타내고 교집합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 가운데 부분. 여기를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에도 원소가 돼야 되고 그리고 B에도 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A와 B 둘 다 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집합은요. 자, A의 여집합은요. 자, 이렇게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있고 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의 여집합. 그래서 X가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요. 그리고 자, A에는 속하지 않을 때 이거를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차집합은요. 자, A 차집합 B. 이거는요. 이렇게 있을 때 자, A에서요. 이 B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A 차집합 B입니다. X는 A의 원소고, 자, 그리고 B의 원소는 아니어야 됩니다. 이거를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교 B의 여집합은요, 자, A 차집합 B와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 좌변,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볼게요. 자, A와, 자, A는 여기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전체 집합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자, B의 여집합이면 이쪽 부분이에요.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교집합해주면 공통으로 칠해진 부분이 보면은 요 부분만 공통으로 칠했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A 차집합 B와 같죠. 그래서 A교 B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다.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와 같다. 아까 요거 했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게 A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팁 하나 보면요. 복잡한 연산,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의 각 영역에 편의로 한 개의 원소만을 넣어 구하면 연산이 훨씬 수월하다. 가령 구한 결과가 3이면요. 여기서 3이 나왔어요. 이 3이 나왔으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C에서 A와 B를 뺀 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원소 하나씩만 넣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원소의 개수 문제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분을 여기를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넣고 풀면은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두 집합 A, B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이건 서로소가 아니고요. 두 집합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A, B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라는 게 우리가 이 분수에서도요, 이렇게 있을 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면 서로소인데 그때의 특징은 공약수가 자 1만 있을 때, 1 위에는 없을 때, 자, 1만 있고 1 위에는 없을 때를 우리가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만큼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예를 들어서 자연수는요, 1은 무조건 다 약수로 같기 때문에 1 이외에는 없다. 그만큼 겹치는 게 없을 때가 우리가 서로소라고 숫자에서 이렇게 하고, 집합에서도요, 의미가 좀 비슷하죠. 겹치는 게 제일 없는 부분, 즉 아예 없을 때, 이거를 서로소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의미가 비슷하면 용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이다. 그렇죠? 공집합은 어떤 것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거 임의의 집합과 교집합을 해주면 항상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번 대칭 차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거.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A 차집합 B가 이쪽 부분이죠. 그 다음에 B 차집합 A가 이 부분입니다. 이거 두 개를 합집합해 준 거. 자,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A, B에 대한 대칭 차집합. 그리고 자 이런 기호로 보통 나타를 냅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말고 자, A 합 B에서요. 이렇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차집합 해주면 자, 이것도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칭 차집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칭 차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A와 B. 자, A와 B는요. 연산은 B 세모 A와 같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교환 법칙. 여기서 이거 두 개 뭐 이렇게 바꿔서 어차피 이 모양 되겠죠? 이게 서로 바꾼 모양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을 성립한다.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A 세모 B의 세모 B, 세모 C. 이거는요. A 세모의 괄호에 B 세모 C. 자, 이거는 결합 법칙이에요. 결합 법칙. 계산 순서를 바꾼 겁니다. A, B를 먼저 하고, 자, 이걸 C화 하는 거하고, B, C를 먼저 하고, 그걸 A화 하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나오면 그때 가서 연구하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거를 대칭 차집합 해준 건 자, A와 B 대칭 차집합한 거와 같다. 그 다음에 A와 B 대칭 차집합 해준 게 만약에 C라면 자, B와 자, C, B 세모 C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어차피 A, B, C 바뀐 거기 때문에 요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바뀐 거니까 예를 들어 요게 되면 요거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 A, B, C가 서로 바뀌어도 다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집합의 연산법칙 보겠습니다. 교환법칙. 자, 교집합은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A교 B하고 B교 A 같고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봐서 증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합 B와 B 합 A도 같다. 합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결합법칙 연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교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교 B 먼저 하고 C 하는 거하고 B교 C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와 A 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있을 때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합집합들로 이루어진 것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분배 법칙이요. AQ, 자, A 교집합에 B 합 C 이렇게 있으면요. A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는 AQB 되고요. 그 다음에 AQC가 되고 중간이 합집합이 됩니다. AQB, AQC가 되고 가운데가 합집합. 가운데는 요 기호를 따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자, 분배 법칙 해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A 합 B와 A 합 C. A 합 B와 A 합 C가 되고요. 가운데는 교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자, A, 교, B의 전체 여집합은요. 요 각각이 여집합이 되면서 요것도 가운데 것도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되면서 교집합이었던 게 합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이것도 각각이 여집합 되면서 가운데 여기에 바뀝니다. 거꾸로.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 법칙. 자, A하고요. 자, 합집합입니다. A 교 B. 자, A와 B를 교집합해주면요.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겠죠. 교집합이니까. 근데 그거하고 A하고 합집합하면 당연히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 교, 그 다음에 A 합 B 이렇게 돼요. 자, A 합 B를 해주면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A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A를 교집합해주면 A가 되겠죠.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공식이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한번 이해하면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든지 이해하고 좀 외워야 되는 게 알고 있는 게 분배 법칙. 자, 이런 형태. 자, A교, B합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배되는 거. 그 다음에 자 드모르간 법칙도 이거 대표적으로 하나 이렇게 자, A 교 B의 전체 여집합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없는데요. 하나 더 자, A 교 B의 여집합 이게 A 차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3개 정도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집합의 포함관계의 성질.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즉 A가 B에 속하면 자, 양쪽으로 다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보는 게.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자, 이렇게 되면 A와 B를 합집합하면 A, B 합집합하면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교 B가 자, A와 B를 교집합하면 A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에서 B를 빼면 자, A에서 B를 빼면 다 빼지겠죠?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 각각 여집합 해주면 자, A의 여집합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얘가 성립하면 다 되고요.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A, B 합집합이 B가 됐어요. 합집합이 B가 된다는 거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도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A교 B하고 A하고 당연히 A가 더 크겠죠. 당연히 이거하고는 교집합은 A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A가 크고요. A와 B는 당연히 A보다 크거나 하겠죠. 합집합이니까. A와 뭔가 더 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보다는 크거나 같은 집합이 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교 B가 공집합입니다. 이거는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A교 B가 공집합이면 A에서 B를 뺍니다. A 차집합 B. A에서 B를 뺐는데 뺄 게 없죠. 그냥 그대로 A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도 B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아까 요거와 같은 의미인 것들 자, 요거 이렇게 나오면은 아, 요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해내면 됩니다. 멱집합 한번 볼게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하고 PA 또는 E의 A제곱 이런 모양으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원소가 만약에 1과 2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 PA는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A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의 부분 집합이 공집합. 이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만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이것도 원소예요. 그 다음에 2만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2.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이게 멱집합.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2의 a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PA 정의는 자, x가 a의 부분집합이죠. 그걸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수로 갖는 집합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PA의 자, n은요. 자, 이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즉 뭐 a의 이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옵니다. 원소가. 그래서 이 A의 부분집합은요, 자, A의 원소 개수이기 때문에 A의 원소 개수는 NA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유한집합일 때 N의 A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렇게 A 집합이 있을 때 A 여집합,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요. 이 전체에서 A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있을 때 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자, NA 더하기 MB. 자, NA 더해주고요. MB 이렇게 더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을 두 번 더하게 돼요. 자, 우리는 한 번씩 더해줘야 되는데 두 번 더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집합 한 번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자, A 합 B 전체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겹친 가운데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고 계시고요. 또, 자, 요것만 이렇게 이항해 보면, n의 a 합 b 더하기 n의 a 교 b. 자, 이 값이 na 더하기 mb가 되겠죠. 자, 요것도 같이 외우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넘기기만 하는 것 때문에 외우기 쉽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하면은, 자, a와 b를 더한 것과 같다. 자, 이것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집합이 3개짜리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 3개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있어요. 자, 이거 전체의 원소 개수 그러니까 요 각각 부분을 한 번씩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NA면 요만큼이죠. 자, NA MB, NC. 자, NA, MB, NC.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X를 좀 잘 보면은, 여기가, 자, NA 할 때, A를 계산할 때 X가 한번 여기 포함이 돼요. 그쵸? 여기 한번 포함되고, 자, B, MB 할 때도, 이렇게 해주면 X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서.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 더해줬잖아요. 두 번 더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A교 B를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빼줘야지 여기가 한번 카운트가 돼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은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A 할 때도 세고요. 요거 할 때도 세고 B 할 때도 여기가 카운트가 되고요. C 할 때도 세주죠. 이렇게 3번이 더해졌어요. 3번이. 그럼 여기서 A교 B를 뺐습니다. 이거 A교 B를 빼면은 여기서 한 번 빼주고 B교 C를 빼도 또 빼지고 C교 A를 해도 또 빼줘요. 지금 3번 이렇게 3번 더했는데 또 3번이 빼졌습니다. 그럼 결국은 Y가 다 빼졌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A교, B교, C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요, 한 개짜리들은 더하고, 두 개짜리들은 빼고, 세 개짜리는 다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에 a 차집합 b 이렇게 했을 때 a 차집합 b가 여기죠. 여기에 원소 개수는요, a에서 a 이만큼에서 요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a 교 b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a 합 b에서 a 합 b는 전체죠. a 합 b에서 b를 빼줘도 돼요. 이렇게 빼줘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